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17페이지 4 기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용들은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요. 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행운을 논하는 것과 팔자 분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간지, 시기를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까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희기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진대운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와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봅니다. 원국에 없으면 그리고 원국 글자와 간합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토 같은 것이 없으면 큰 영향력은 주지 못하는 거죠. 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원국에 있는지 없는지, 원국과 형충파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저는 상하 5년을 일단 나눠서 보되, 원국의 갑목이라고 한 구간에 갑이 원국에 있으면 진이라고 하는 후반기 5년에도 갑목은 작용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같이 보고요. 두 번째는 동주를 항상 제가 중시하는 그 동주. 이거 지금 하반기에도 상반기 천간에 대운간에 간이 작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유년에서 기토유년이 왔다 그러면 갑목이 또 합을 하죠. 그래서 갑목이 원국이 없어도 이 기토유년에는 갑이라고 하는 대운간이 원국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주라고 하는 걸 항상 이건 역량의 차이죠. 계두절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두절각이 동주의 영향을 보는 거죠. 주의할 점이라고 제가 표시하는데, 명국의 희용과 원국이죠. 원국의 희용과 세운의 희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하죠. 또 육친 희용과 격국 희용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유는 어떤 위치, 조합, 역할의 차이, 그다음에 작용, 예를 들어 간합으로 희신이 희신 역할을 못하게 되거나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간합 등으로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을 용하는데 상관운이면 흉하죠. 그리고 재운은 기랍니다. 그런데 만약 원국에서 상관이 기신인데 상관재관, 관을 누르고 있다. 상관견관이죠. 이때 운에서 인성이 오면 그걸 구웅이라고 하죠. 구웅. 그래서 인성은 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백일하다. 왜요? 병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 희용인데 상관이 기신이고 상관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성이 와서 구한다. 그러면 정관은 원래 용신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요. 상관은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인성은 정관을 구하는 희신인데 희신 작용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 다 좋은 측면. 부정적인 측면의 상관은 발동하지 않으니까 좋고요. 정관이나 인성은 긍정적인 측면이 발동하게 되니까 좋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긍정적인 측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길하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이 인성을 용하면 재성은 기신이죠. 근데 운이 겁재운이면 병을 제거하는 겁니다. 겁재가 재성을 제하고 방신하니 대길하다. 신왕하면 인성이 기신인데 재성이 인성을 제하는 걸 좋아하고, 재운으로 가면 가장 좋고, 이때는 겁재운은 꺼리는 거죠. 당연히. 뭐 식상이 대살 하는데 신약하면 극설이 교가하죠. 인성운이면 이때 인성운이면 화살생신, 그다음에 식상을 제하고 생신하고 일타삼피,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격국에서는 식상이 대사라는 것은 성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 신이 지나치게 허약하지만 않으면 식상을 씁니다. 식상 대사라는데 신약하면 극설이 교가하죠. 그런데 우리가 식상을 쓸 경우에 신이 아주 쇠하지만 않으면 신약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뭐 동가 이론 이런 걸 공부했죠. 그래서 인, 비, 식은 동가입니다. 모친, 나, 자식. 그래서 식상을 쓴다고 해서 그 신약한 것을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칠살격의 식상을 이용해서 칠살을 제하는 경우 신이 약하면 극설이 교가한다고 하는데, 아주 약한 경우에는 칠살격에서 식상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칠살격의 식상을 이용해서 살을 제압하고 있는데 인성이 오면 그것은 흉하죠. 그래서 그때는 격국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식상을 버리고 인성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이 약해서 무조건 신을 돕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약하다고 해서. 뭐 뒤에 뭐 상관패인, 뭐 정관의 재성, 제격의 뭐 식상운,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식신제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으로 살을 다루는 건데요. 두 가지 우리가 나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신격에서 살이 있는 경우, 칠살격에서 식신을 쓰는 경우, 두 가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식신격은 그 자체로서 성격될 가능성이 많은 격인데, 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식신이 살을 제압하기 때문에 식신격이 성격되는 거죠. 칠살격인데, 칠살은 흉신이죠. 악신이라고 하죠. 악신 우리가.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식신으로서 그걸 제압하니까 또 칠살격이 성격되는 거죠. 이때 두 가지 경우에 운에서 재운으로 갔을 경우 사주팔자가 격국이 어떻게 되는가. 식신격에 살이 있어서 식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에 재운으로 가면 그렇게 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신은 재를 생활을 가기도 하고 살을 제압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파격은 아니고 격국이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칠살격인데 식신을 써서 살을 제압하고 있는 경우에 재운로 가면 재는 칠살격을 돕고 살을 설하죠. 그래서 이때는 칠살격에 살용식재하는 그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흉하다. 그래서 식신을 쓴다고만 하면 식신격에 대살하고 있는 경우와 칠살격의 식신으로서 식신 재살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재운로 가는 경우는 봐야 된다.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 유년 합쳐서 세운이라고 하죠. 이것과 명국의 작용 관계. 일단 3등급 이론, 그다음에 동정 이런 거에 따라서 명, 운, 원국, 대운, 태세, 유년 이렇게 가죠. 작동 방향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는 가지 못한다. 원칙입니다. 용신이 용신을 제하면 용신을 잃어서 흉하고 기신이 기신을 제하면 기신을 얻어서 길하다. 제지, 득지, 이제, 득지자 이런 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행상대 평형론과 대운의 작용. 오행상대 평형론은 원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원국의 평형 여부를 분론하고 격국을 억부격, 신왕, 용관, 신약, 용인 등으로 구분하고 용신은 영양대소를 분론하고 모두 일종의 평형입니다. 용신이 있기만 하면 모두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우선 팔자에 있는 글자 없는 글자가 세운상에서 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사의 사탑을 한번 해요. 피사의 사탑. 팝송 있죠. 레딧비 이런 것도 있죠. 피사의 사탑은 원래는 반듯이 세웠는데 점점 기울죠. 기웁니다. 원인은 불가 사이로 취부하자면 원인은 뭔가 있겠죠. 집안이 어떻게 된달지. 그런데 이 탑 전체는 파괴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래 직립으로 세워졌던 건축물이 이 지형 환경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건축물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 아니고 건축물의 어떤 그 상황이.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세우려고 하면 모든 게 헝클어지고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걸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겠죠. 이걸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더 이상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를 한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떤 나무 같은 것도 소나무 같은 걸 보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절벽에 있는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나무는 똑바로 커야 돼 하면서 세우려고 하면 이 나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 적응을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오행의 상대 평형이다. 그래서 어떤 원국이 불균형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국에서 오행이 불균형하죠. 그 사주 자체는 하나의 상대적인 평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무의자연 이런 겁니다. 레디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 그게 그대로 그 자신들이 어떤 불균형한 상태에서 어떤 상대적인 균형을 찾아서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게 지금 2번을 보시면 자, 팔자에서 모 오행이 이미 기신으로 분류되면 원국에서 이미 그것이 일간에 주는 압력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어떤 팔자 그 자체 8글자는 하나의 불균형 속에서 균형을 하고 있는 상대적인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기신 글자가 세운에서 출현한 후에도 대용은 아니다. 그렇죠. 이미 그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신이 일간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때는 가장 파괴적인 작용을 발휘하죠. 대용을 얻어난다. 반대로 그 기신이 원국에서 이미 재화되고 있다면 그 기신이 운에서 오면 음기로서 기리응한다. 이미 원국에서 서로 견제와 어떤 돕고 견제하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운에서 오면 길흉이 응하는 거죠. 원국에서 어떤 오행이 기신으로서 이미 충분히 재화가 되고 있으면 운에서 만약에 그 재화가 되고 있는 기신이 오면 그 재화가 되고 있는 기신이 힘이 강해져서 원국의 균형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재화가 되고 있는 그 기신의 좋은 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얻어서 재화가 되고 있는 것을 얻는다. 이게 이런 것이 응기한다는 거죠. 비로소. 이게 그 단근업씨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뭐 경찰과 도적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경찰력이 막강하여 치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뭐 도둑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경찰들이 완벽하게 뭐 예방할 수 있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경찰의 능력, 숫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 도둑들이 그 마을에서 도둑질을 못하게 확실하게 억제가 되고 있는 경우, 그 상태로서 도둑과 경찰과의 어떤 그 관계는 일종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있지만 숨을 못 쉬고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상황이 일종의 평형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막 개시를 했다. 그러면 그 경찰들은 비로소 그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 경찰력이 우수하고 잘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 즉 응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눠서 보면 원국의 기신이 있고 원국의 희신이 있을 겁니다. 원국의 기신이 원국에서 재화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럼 운에서 다시 귀신이 올 때는 음기로 봐서 그것을 얻는다.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원국 귀신이 원국의 재화가 불가한데 운에서 다시 온다면 흉하겠죠. 원국의 희신인데 원국에서 생부 등을 얻어서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면 운에 다시 그 희신이 온다면 뭐 대기를 하겠죠. 그런데 원국에 희신이 있는데 원국에서 생부나 이런 걸 얻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운에서 만약에 그 희신이 온다면 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언제나 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것은 구응의 여부를 보아서 구응이 있으면 희신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구응이 없으면 그 기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원국에서 식신이 희신인데 그 희신이 식신을 돕는 비겁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인성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으면 운에서 식신이 왔을 경우에 식신의 좋은 측면을 얻어서 길한 운인데 인성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어떤 상황 아니면 식신이 약하고 있는 상황 식신이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데 다시 식신이 왔다 그러면 식신의 기량을 얻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잡은 힘이 증가한다고 이 텍스트에 되어 있지만 통상 혼잡은 힘은 증가하되 전이란 힘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역량이 분산한다. 간목이 희용신인데 을목이 오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역량은 약간 증가하지만 간목의 역량은 분산되죠. 예를 들어서 큰 참나무가 외롭게 서 있는데 옆에 잡초들 풀들이 나 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갑진, 무진, 정요, 계묘.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평형법으로 본 것들이죠. 평형법과 팔자 배치. 이게 정화가 지금 약하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종약격이다. 이 팔자들 전 종약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종약격이다. 그러면 무토나 개수가 기신인 무토나 개수가 희신이죠. 약한 걸 더 약하게 하니까요. 근데 간목은 약함으로 종하게 하는 것을 종하지 못하게 돕고 그래서 기신이고 또 약하게 하는 무토를 극해서 기신이죠. 지금 간목은 정화를 생하지 않으면 인성이 생신이 불가하니까 그 간목 인성의 좋은 측면, 학벌, 문귀 이렇게 보는 거죠. 유금이 용신인데 묘목이 기신, 지지의 묘이충은 흉하다. 이런 거죠. 재난이 응하는 시기 정묘대운 오행 상대평형론을 이용하면 정화 묘목이 원국에 존재하고 이 글자는 힘이 증가하는 것을 보지 않으니 재난이 없다. 병인대운
천간 지지가 모두 기신이죠. 다시 원국 작용관계를 보는데 병인운에 이르러 천간 병진이 혼잡. 혼잡은 아까 영양이 증가된다고 봤죠. 지지 원국의 기신인 묘목, 이게 인목을 바꿉니다. 인묘진 목방, 혼잡으로 힘이 증가된다 떠난다. 그리고 원국의 묘유충 인발하니 사망한다. 주의할 것은 정묘가 대운에 출현하면 원국의 평형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병인 대운은 천지에 귀신이 동시에 나타나니 원국의 실형 상태를 더욱 가속하여 대응하다. 인성 비겁이 와서 약한 것에 종하는 것을 거스르니까 이렇게 대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정묘대운, 정화는 기신이죠. 그런데 원국에서 무력합니다. 묘도 기신이죠. 그런데 원국에 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가 와도 원국에서 재화가 있기 때문에 대흉은 아니다. 그래서 정묘대운은 큰 흉은 없다. 즉 원국에 묘유충이 있죠. 그래서 대운 묘가 오면 충이 응기하여 유가 손상되지만 진유합, 진도 동하고 진유합으로 유금이 구응이 되죠. 그래서 묘목이 다시 억제가 되죠. 그래서 정묘대운이 흉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인대운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인묘진 목방, 혼잡하고 단건업은 그런 류의 그 종약격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한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보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64년 4월 18일 묘시생이죠. 무와 개년에 운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격신은 갑, 용신은 임, 청용신, 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 신금입니다. 여기서 격용과 채용을 겸하는 글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글자는 간목이죠. 격용과 채용. 항상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분석을 할 때 이 평형법과 격국법의 교집합인 글자를 먼저 찾아내서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춘월입니다. 춘월. 그래서 또 뒤에 충을 맡고 있지만 유금이 또 있죠. 아니 그 묘가 있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약하진 않다. 여기서 일간 정화가 약하죠. 그래서 신, 약, 인, 불약이죠. 그래서 이게 딱히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성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두 가지 부분에 겹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핵심 글자다. 어떤 흉한 부분을 봤을 땐 반드시 간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주가 약하여 인비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성의 생이 일주에 도달이 어려운 상황이니 귀인의 도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간목이 인성이죠. 정묘운, 정화는 채용신이고 을목을 설할 수 있으니까 격용의 역할도 가능하다. 묘목은 인성이고 채용. 아울러 격기신이나 유금이 충한이 무탈하다. 이 말이죠.
정묘운이 왜 무탈한가? 위에 그 설명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병인운, 병화는 격신을 설하는 기신이다. 무토를 생하여 수성을 극한다. 인목은 인묘지 목방을 형성하고 목다 화색, 가불목 격신이 혼잡, 유금이 묘을목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유년에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목다 화색, 습을 상정 등의 유년. 이런 유년들이 위험하죠. 일주가 소진된다. 소진. 그리고 진과 동왕. 일주는 소진되고 인성만 서로 왕하게 다투면 이게 목이죠. 이건 정화. 정화는 꺼지고 인성끼리 목. 그리고 격신이 간목이고 가신이 을목인데 진가가 혼잡되고 서로 왕하고 해소가 없으면 주거법에서 항상 수명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팔자는 신유임진 정묘이민. 이것도 뭐 신약 용인명이다. 경인운 경진년. 경인운 경진년. 뭐 이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주어법으로 보면 앞에 그 팔자하고 주어는 똑같습니다. 간목, 임수, 신금. 신묘운, 신금, 희신. 그 다음에 묘는 기신인데 원국에서 유금이 있죠. 그래서 또 동주에서 계두하에서 묘를 누르고 있으니까 흉하진 않다. 경인운, 경금은 기신이죠. 임목은 희신인데 계두하에서 희신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진년이 왔습니다. 경진년. 경금이 대운에서 경금이 왔는데 다시 인연에서 경금이 오면 경금이 응계하죠. 그래서 간목 격신을 극하러 가긴 합니다. 진토가 왔습니다. 유금을 합하죠. 인묘지 목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신금과 가불목이 서로 싸우죠. 금목 상전. 어디 사고 나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팔자는 김묘운 김효년의 좀 문제가 있다. 학력을 볼 때요. 학력. 식상을 보는데 을목을 보고 을목은 지금 신금이 극함이 있으니까 개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학력에 보는 자리는 년월을 보는데 일시와 연결돼 있으면 연결된 글자를 보고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연을만 봅니다. 을목은 천간이 1급, 그 다음에 년월의 양지 3급, 7급이죠. 개수는 분수입니다. 천간을 극설하죠. 그래서 분수, 개수 천간 1분, 미의 분수 6분. 근데 기토나 을목 3분을 빼면 개수가 천간 1분, 그다음에 미의 3분 곱하기 6분. 그래서 7급 7분. 여기는 분수로 이렇게 고쳐주시 바랍니다. 천은 병화, 재성이죠. 정제. 그런데 기신. 무토가, 희용신 무토가 설화하니까 무토가 처성이죠. 그리고 처궁은 금국으로 가버리는데 금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흉함이 없다. 사병화가 무토를 가지고 있죠. 처에 조력이 있다. 김여운, 기토는 기신이고 묘목은 희신이다. 묘미 목국으로 기신을 제거, 원국에 을목도 기토를 견제하는 기토의 흉함이 발현되지 못한다. 묘유충이라 묘유충, 그다음에 경금이 동요한다. 이런 정도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김효년, 기토가 이제 같이 겹치니까 기토는 음기라고 보는 거죠. 음기. 기토 관성의 문제. 기토 살성이죠. 기토는 살성의 흉상이 인성의 흉상으로, 명의 추락. 을목은 식신의 길상이 재성의 흉상으로, 학생 관련 노고. 유금은 인성의 흉상이 겁제 흉상으로, 쟁성이나 다툼, 이런 것들 응하죠. 원국을 분석하는 방법 보시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팔자 세운 명국의 종합 운영이다. 이 읽어보시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해 못하실 부분 없습니다. 다만 삼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 삼합은 특히 토 같은 경우, 토가 대운윤년에서 와가지고 삼합이나 삼해 이런 것들 이룰 때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성질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할 때요, 화. 특히 토. 다른 글자들에서 다른 오행이 화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오행 그 성질을 남기지 않고 다 화해버리는데 토는 잡기니까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걸 보시면 오행은 불변하고 십신은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게 토라고 하면 더 분명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자가 있는데 축이 왔다. 그럼 해자축 수방이 되는데 축토가 수로 화하는가? 그렇지 않다. 본성은 유지한다. 해묘미에서 미가 왔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의 본성은 있다.
그래서 이때는 토가 십신은 변하고 오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라. 여기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행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3회가 성립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삼회를, 그러니까 회나 회합을 나눠서 보자는 거죠. 십신과 오행. 십신 부분은 성립하는 거, 오행 부분은 십신 부분은 3회로 읽어주고 오행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 말입니다. 사절 대운유연의 관계, 이건 단건업 씨의 설명을 제가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글자의 위치나 어떤 작용, 예를 들어서 이게 병화가 지금 신약인데 임성이나 비겁이 용신이고 식재, 관은 기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금은 지금 기토를 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상 이것은 희신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게 뭐 상관 견관이 됐다 이러면 희신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경일간에 정화가 월간이고 년간이 개수다. 신은 뭐 있다. 그러면 신약이라면 정화는 기신인데 개수가 와서 정을 극하니까 그러면 개수도 희신 역할을 해서 희신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상관견관이 돼서 이때는 희신이라고 역할을 한다고 읽기는 어렵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 상관견관, 무슨 이런 좋지 않은 구조, 이런 것들을 제외한 위치 배합의 관계를 고려해서 희기를 더 세분해서 정할 수 있다. 자수는 축토 신금, 신금도 마찬가지로 지지신금은 기신이고 천간경금은 희신 역할하고 이런 식으로 경과 신. 그래서 희신구는 경오병, 기신구는 자축신. 이런 것들은 경오병은 생부하는 게 좋고 자축신은 제어가 필요하죠. 임진대운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임진대운은 흉하죠. 임은 흉하고 진은 자수를 묻고 신을 묻기 때문에 진은 흉한 글자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강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은 여기서 자와는
신자진 삼합수곡을 짜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이것을 뭐 봐야 되는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좀 보자 이런 말이죠. 단건업 선생의 내용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주보로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시는 임수, 용시는 경금, 청용시는 기토와 오정화를 씁니다. 육친에서는 편제는 편제가 희신이면 부친이죠. 그런데 병화가 기신으로 극합니다. 그러면 임수를 써야죠. 개수가 혼잡하니까 기토를 씁니다. 그래서 경임, 기를 부친 동태성으로 보는 겁니다. 경임기. 재물을 볼 때는요. 재성의 동태를 보는 건데 똑같이 경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대운에 부친의 경과 재물의 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재부의 태극점은 경금, 재성희신. 자, 중요한 것은 경금, 재성, 그 다음에 극, 혼잡, 설. 극설하는 글자가 있는지 혼잡하는 글자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건 신금이죠. 이것은 임이나 병이죠. 혼잡을 볼 때는 특히 육친을 볼 때 혼잡을 우선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 당연히 편제가 부친이고 정제가 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잡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경금의 경금을 태극점으로 하는 부친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철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혼잡하는 거죠. 혼잡을 1단계로 보는 것은 남자의 경우, 육친에서는 혼잡을 1단계로 제거하는 그 단계를 구하는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육친인 경우에 극설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부친, 임수, 기토를 보는 거죠. 그럼 재물을 볼 때는요. 재물 볼 때는 당연히 혼잡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재물을 볼 때는 경금이 희신이기 때문에 경금 병화가 극하고 신금이 혼잡하죠. 그러면 이것은 임수로, 이것은 정화를 쓰거나 개수를 쓰거나 하고 기토를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사건 중심을 볼 때, 육친중심을 볼 때 나눠서 태극점.
육친의 태극점. 뭐 직접 작용하는 거 아니면 궁위 사건은 뭐 간접 작용 그리고 그걸 최종적인 작용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돈을 벌고 부친이 사망했는지 임진대운에 임수라고 하는 글자, 진이라고 하는 글자의 역할을 보는데 임수는 아까 경금을 보호하는 거죠. 임수가 경금을 보호한다는 건 임수는 육친상으로는 분명히 경금을 한 단계 건너서 그런데 신금을 제거하고 이것을 개수를 써서 제거하고 개수는 기신이기 때문에 다시 기토를 써서 최종적으로 제거하고 그래서 이미 경금과 기토를 같이 작동시켜서 신금을 제거한다면 축중의 신금이죠. 일단 득재입니다. 득재. 재물. 그런데 이미 이런 역할을 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직접 경금의 작용을 먼저 한다. 그러면 먼저 년을 만나서 이렇게 작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년월에 있는 궁위를 참관하면 당연히 어떤 나보다 윗대의 육신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위로 봐서 이렇게 직접적인 작용 결과를 봐서 부친에게 흉함이 응하고 끝에 병화까지 건너오면 병화를 극하는 거죠. 임수가. 그러면 부친을 구응하기에는 늦은 거죠. 시기상으로 뒤에 가니까. 그러면 재물의 태극점에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물 득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좋은 점 있고 육친상의 편재 부친의 흉이 응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빨간 걸로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임진대운이 되면 일단 임진대운이 되면 신자진 그러면 병화 경금이 다 동하는 거죠. 그런데 임수가 천간에 오기 때문에 임계수가 왕하죠. 그래서 이미 먼저 기토에 작용하고 경금에 경금을 설하고 그다음에 병화를 극하고 해서 병 주고 약 주는 글자입니다. 이게. 병을 주는 것은 육친 경금. 약을 주는 것은 병화를 극해서 또 경금을 호위하는 거죠. 그 사이에 기토가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기토가 작동하면 신금을 돕게 되는 거죠. 신금. 이 신금. 축중의 신금.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것은 재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가 신자진으로 개수가 일단 동하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서 개수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수가 먼저 경금을 치죠. 경금을 설하죠. 그리고 나중에 병화를 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금을 설했다가 병화를 극해서 한번 다시 보하고 그 사이에 축중의 신금은 신자진 수국으로 설을 당하고 그 개수가 설을 하는데 자수가 통해서 그 자수는 기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재화가 되니 하나는 넣고 하나는 잃게 되는데 잃게 되는 것은 경금 부친, 얻게 되는 것은 신금이 제거된 경금, 그것은 재물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계묘갑자, 임자, 경자. 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써는 판사한 것들 다 보시고요. 자, 여기서 개수, 천간 개수와 지지 자수. 아까 그 천간 경금과 지지 신금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희신이고 이것은 기신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뭐 주어법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해지죠. 그다음에 세운 기륭의 은기총론 읽어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묘고는 은기이다. 그러니까 묘고가 어떤 운해나 유년에서 오면 주의해서 봐야죠. 묘고. 예, 아까 그 토성. 토는 우리가 전각이 있죠, 전각.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응기한다고 보시면 사주팔자 대운유년을 읽을 때 실수가 없습니다. 순행의 토와 역행의 토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방 다음 대운이 역행한다면 수죠. 수방이죠. 그래서 목방에서 수방으로 역행할 때 거꾸로 목방에서 화방으로 갈 때 순행하죠. 이것은 역행, 순행. 이것은 축이 될 거고 여기는 미가 될 거죠. 목과 축, 목과 미. 이 목을 부시는 금의 고, 목을 돕는 목과 서로 좋은 관계요. 목의 고. 당연히 역행했을 때는 그 토성 전가군에는 굉장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이것은 그냥 순성. 역행하는데 고운, 묘고죠. 묘고운. 이때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더더군다나 이때 천간까지, 그러니까 대운간까지도 귀신이거나 원국에 있는데 귀신이거나 뭐 이러면 분명하죠. 이런 걸 항상 주의하시면서 사주팔자의 대운이나 인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